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멘토입니다. 지금이 새벽 2시 40분이라 조금 목소리가 잠겼을 수도 있는데, 일단 오늘 또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 특기사항을 어떻게 작성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기사항을 좀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또 여러분들이 마케팅 관련된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할 친구들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임의로 작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300자, 500자까지 나눠서 한번 작성해 보는 거를 해볼 거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글 작업을 할 때는 항상 300자, 500자, 1000자 이렇게 나눠서 작업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자기소개서가 일단 기본적으로 1000자 기준으로 진행이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300자를 제시할 수가 있고요, 500자를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 글에 좀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글자 수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300자를 먼저 적어 놓고 거기에 살을 붙여서 500자, 1000자 만드는 방법들을 조금 배워 볼 거고요. 또 1000자를 또 이제 중요한 부분만 남겨가지고 300자로 줄여 나가는 그런 방법들도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일단 특기사항을 좀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이제 고민을 할 텐데, 제가 이제 뭐 제 취업 뽀개기 들으셨던 분들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 이력서에는 정말 많은 칸들이 있잖아요. 뭐 자격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외 활동이라든지 이런 칸들이 있는데, 제가 그때 분명 말씀드렸던 거는 이 부분에 공란이 생기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란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뭐 지원 동기 물어보고, 뭐 장단점 물어보고, 뭐 입사 후 포부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거를 물어봤다고 해봅시다. 근데 마지막 부분에 특기사항 혹은 특이사항이라는 그 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물어본 거는 특이사항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거를 좀 물어봤는데,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는 지원 분야와 관련된 자신의 강점 혹은 경험을 작성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케팅 회사에 입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이따가 자기소개서 간단하게 작성한 거를 뭐 보여드릴 건데, 이제 당연히 마케팅과 관련된 경험이라든지 자신의 업무적 강점이에요. 장점이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을 어필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런 자신의 업무적 강점이나 뭐 경험이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없다면 그 분야에서 필요할 것 같은 역량을 이제 찾아서 작성하는 것이 좋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마케팅이라고 했을 때는 뭐 정말 다양한 그런 역량들이 필요할 거예요. 뭐 일단은 뭐 카피 능력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뭐 SNS를 다루는 그런 뭐 기술력, 이제 본인이 알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구글 애널리틱스 처럼 이제 분석하는 그런 분석력이 또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새로운 뉴스라든지 이런 거, 뭐 일단 세 가지로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 관련된 경험들을 이제 적는 거예요. 만약에 마케팅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본인이 블로그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사실 요즘에 모든 회사들이 이제 유튜브를 다 시작을 했죠. 그래서 유튜브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BJ 활동을 했다거나, 아니면 영상 편집이나 혹은 뭐 이제 인디자인이나 뭐 포토샵, 일러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마케팅에 조금 도움이 되는 이런 기술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카피를 해봤거나, 뭐 구글 애널리스트처럼 분석할 수 있는 걸 해봤거나, 아니면은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거긴 한데 뭐 키워드 분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트렌드 분석을 한다거나, 그래서 유행 같은 거를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하는 것이 또 좋을 수가 있어요. 뭐 이제 영업으로 쳤을 때는 뭐 이해하기 쉽게 영업으로 쳤을 때는 스포츠나 모임 나가는 것 이런 것들 등이 이제 사람과 어울리는 거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고요. 또 혹은 뭐 편의점이나 그다음에 각종 아르바이트 등이 이런 영업에 좀 도움이 되는 이런 특이사항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특기사항이라고 했는데 이게 일단은 물론 남들보다 월등히 좋으면 당연히 땡큐죠.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도 본인한테서 본인에게 해당 역량이 강점이라고 생각한다면은 특이사항에 적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람보다는 반드시 적성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것도 없다라고 하시면은 자격증이나 뭐 특이한 경험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은 EX 금융권으로 한번 또 예를 들어볼게요. 좀 다양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금융권일 때는 이제 자격증이 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펀드 투자 상담사 뭐 요즘에는 펀드 투자 대행인이라고 하던가요? 네, 제가 자격증은 다 갖고 있는데 저는 상담사로 취득을 해서 아무튼 이런 것들 뭐 이제 중투사, 뭐 컴플라이언스, 뭐 은행텔러, 뭐 그다음에 자산관리사, 뭐 AFPK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아니면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권이다 보니까 이제 그 애널리스트 분석 대회에 나가서 준우승을 한 경험이 있어요. 이런 것들 뭔가 예를 들면 공모전 같은 것들 이런 내용들을 좀 쓰셔가지고 내가 이 같은 학교의 친구들과 이제 경쟁을 해서 뭐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조금 더 넓은 곳의 사람들과 이제 좀 겨뤄서 잘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제시해 주는 게 좋고요. 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뭐 간단하게 조금 말씀드리긴 했는데 결국에는 없으면 이제 아르바이트나 이제 혹은 대외 활동 같은 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르바이트도 예를 들어서 뭐 3개월만 하신 분들이 있고 아니면은 이제 대학교 4년 내내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4년 동안에 유사한 업무를 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유사한 업무 그러니까 반복적인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영업과 관련된 것들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입사하려고 하는 회사와 연관된 그런 아르바이트나 대의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도 하나의 좀 특기 사항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기 사항을 잘 적기 위해서는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자기소개서를 잘 쓰기 위해서는 자기 분석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있어야 하는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항상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우리 뭐 취업 뽀개기 들은 친구들은 뭐 한 번쯤 들어서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해요. 당신이 이제 남들보다 이거 정말 하나 잘하는 거 진짜 자신 있는 거 이야기 해달라고 해요. 그러면은 대부분이 말을 잘 못합니다. 뭐 말을 잘 못하고 나왔을 때 이제 뭐 성실성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기본적인 이제 역량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이 성실성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거긴 해요. 근데 이제 좀 뻔할 수가 있잖아요. 뻔할 수 있는 거 말고 성실성이 본인의 정말 큰 장점일 수도 있지만 이거 말고도 업무에 좀 연관시켜서 당연히 모든 직장인들은 성실해야 돼요. 당연히 성실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역량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베이스로 까는 거고요. 이제 업무적 본인이 가고 싶은 업무적에서 정말 나 이거 하나는 뛰어내. 내가 만약에 마케팅이면은 마케팅 쪽에서 뭐 키워드 분석이나 카피는 진짜 내가 동년배에서는 진짜 엄청나게 뛰어나다 라는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일단은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특이사항이나 특기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작성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이제 뭐 글자 수에 따라서 그냥 서술로 그냥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단순히 나열식 예를 들면은 뭐 나는 영업 능력이 뛰어나다. 그에 대한 근거 1, 2, 3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본인의 특기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일반 자기소개서처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마케팅이고, 저는 요번에 좀 300자짜리를 일단은 이제 미리 한 이 영상을 찍기 한 5분 정도 전에 한번 작성을 해봤어요. 단기간에 작성한 거라서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잡아봅시다. 일단은 이게 316자 정도가 되는데, 만약에 300자 내외면은 300자 이하로 돼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소제목을 날린다거나 아니면 여기 살에 붙어 있는 것들을 조금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저의 특기는 이제 마케팅이니까 이제 네이버 메인에 좀 노출시키는, 뭐 저도 네이버 메인에 노출을 시켜본 경험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노출을 해본 경험이 있고요. 상당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메인 노출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출판 쪽에서 네이버 메인에 노출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그걸 좀 알고 있고, 사실 잘 되지는 않아요. 잘 되지는 않는데, 뭐 이제 뭐 주변에 알고 계시는 출판사 대표님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뭐 결국엔 계속 하다 보면은 되는 게 또 이런 노출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글도 잘 작성해야 되고, 안에 들어가는 뭐 사진 작업이라든지 당연히 카피는 잘 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마케팅 쪽에서는 이제 같은 비용들을 들여서 똑같이 마케팅 활동을 할 건데, 그 저비용을 들여서 이제 그 효과가 나오는 것들이 사실 이런 소셜 마케팅이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메인에 좀 노출을 잘 시킨다라는 어필을 하면은 이거는 정말 회사에서 매력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메인에 글을 노출시키는 게 나의 특기다라고 제시를 했고요. 5번이라는 구체적인 수치, 제가 저번 영상에 이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자라고 했죠. 그래서 숫자가 들어가면 굉장히 느낌이 달라요. 저는 네이버 메인에 노출시키는 게 저의 특기인데, 뭐 딱 한 번만 했어요. 그러면 좀 약간 전달력이 떨어질 수 있지만, 뭐 2번 혹은 3번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이게 느낌이 확 온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저는 뭐 어느 정도 벌어요 보다는 저는 월 700 벌어요, 월 1000만원 벌어요, 월 2000만원 벌어요 라고 이렇게 명확한 수치를 제시를 하는 게 확실히 이렇게 전달력이 확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를 해줬고요. 그래서 메인 탭에 노출된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마케팅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뭐 바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나는 마케팅에 가겠다라고 생각이 든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거 수치를 바꾸시면 되겠죠. 여기서도 내가 어느 정도 이 섹터에 진입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들을 이 지난 3년간에 좀 녹여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력서에는 이 관련된 대외 활동이나 자격증 등의 내용이 이 기간과 일치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일치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마케팅이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블로그를 운영하며 자신만의 마케팅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제가 취업했을 때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이렇게 자신만의 비법, 이게 결국엔 차별화거든요. 차별하고 이게 있으면 이제 포트폴리오로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명확한 데이터를 제공을 하는 거죠. 제공을 하면서 이제 신뢰도가 상승하는 이런 순 효과가 있습니다. 굉장히 뭐 내가 했었던 것들을 포트폴리오로 정리를 하면서 언제든지 얘기를 할 수 있게끔도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만의 방법들을 조금 개발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이를 위해 3년간 25권이 넘는 마케팅 서적을 비교 분석하며 블로그에 적용해 봤습니다. 당연히 연구를 했는데 3년간 25권이면은 1년에 8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한 달에 한두 달에 한 권씩밖에 안 읽은 거기 때문에 사실 책이 많이 읽은 건 아닙니다. 제가 그래도 한 달에 3-4권의 책은 최소 읽기 때문에 이렇게 뭐 사실 한두 달에 한 권이 많다라는 수치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3년 동안 쌓이면서 어느 정도 쌓였고, 여러분들이 정말 마케팅에 나아가고 싶다라면은 저는 시중에 나와 있는 마케팅 베스트셀러 정도는 다 읽어 놓으셔야 되고요. 또 요즘에 핫하게 뜨고 있는 마케팅 서적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좀 섭렵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제가 취업할 때는 제 관련된 분야에 나온 책들은 저는 다 찾아서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좀 활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회가 나시면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번 시간부터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앞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되게 많이 넣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300자도 안 되는데 벌써 숫자가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숫자 얘기를 해주시고요. 블로그에 적용해 봤습니다. 또한 파워블로거와 인플루언서들의 홍보 활동을 해서 나만의 노하우를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한 거겠죠. 그 결과 N사와 D사, 뭐 네이버와 다음이겠죠. 당연히 노출 알고리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해를 했고 현재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300자예요. 굉장히 좀 컴팩트하게 작성을 한 거고요. 물론 좀 살 붙인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좀 날리고 더 중요한 부분들을 넣어도 되지만 일단은 이런 식으로 좀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고요. 이번에는 500자 내외로 좀 살을 더 붙였어요. 500자 내외로 이제 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글자 수를 늘리는 방법은 해당 내용을 자세하게 작성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잘 보세요. 제가 일부러 뒤에 붙였거든요. 살을 뒤에 붙였는데 이제 일단은 요거 좀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고 할게요. 일단은 제일 쉬운 게 이렇게 다 써놓고 그 뒤에 더 여기에 적지 못한 내용들을 여기다가 작성을 해주는 게 가장 편안하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이 각각의 문장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저는 총 5번의 네이버 사이트에 메인 탭에 저의 게시물이 노출된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살을 뭘 붙일 수 있냐면은 그 게시물은 뭐 영화, 화장품, 일상에 대한 카테고리였습니다. 이렇게만 붙여도 이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글자 수가 늘어났다라는 거죠. 여기서 더 만약에 1000자로 늘려야 되겠다. 그럼 영화 부분은 핵심 키워드는 땡땡으로 뭐 활용해서 작성했다. 뭐 이런 식으로 늘려나가기 시작하면은 사실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억지로 늘린 게 아니라 이렇게 한 게 있는데 그건 이거였고요. 그 부분은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대제목에서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점점 세세해진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글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글자 수를 늘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큰 이야기의 흐름, 즉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를 이게 생각을 해보자 해서 제가 저번에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딱딱 제가 그 단을 나눠 드리면서 이 친구는 이렇게 이어지게끔 이렇게 잘 얘기를 했다. 이 부분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 강의들이 이어지는 거니까 좀 생각을 해보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글자를 늘리면 돼요. 글자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 번 제공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보시고 따라해보고 작성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했고요. 이거 뭐 200~300자 늘리는 건 사실 진짜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 소제목을 여기다 넣어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여기 뒤에 붙인 것처럼 이제 살을 더 붙인 거죠. 메인 노출의 핵심 키워드는 자극적이고 유행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결론이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키워드 분석이 필요합니다. 키워드 분석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땡땡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키워드를 분석하는 방법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건 여기서 뭐 밝힐 수는 없지만 어쨌든 본인이 만약에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라면 본인이 키워드를 어떻게 분석을 하고 트렌드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정도에 대한 당연히 본인만의 그런 로직이 있어야 되겠죠. 본인만의 생각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작성을 해주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인사 담당자가 궁금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거 경험이 있습니다 해서 끝났잖아요. 그럼 여기서 100% 물어보는 거죠. 어떤 카테고리로 어떻게 작성을 했길래 노출이 되었나요? 이런 거 100% 질문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죠?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면접 질문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지난 3년간 마케팅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왜 관심이 생겼지? 이런 것들 물어볼 수 있죠. 이게 결국엔 지원 동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지원 동기랑 연결이 되는 거고, 지원 동기 탭에 적은 내용과 당연히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해줘야 되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해서 작성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글을 작성하는 게 좀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글을 작성하는 거를. 근데 저는 자기소개서를 하루에 최소 30분씩은 작성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책을, 글쓰기 책을 쓴 것도 돈을 버는 하루 30분 글쓰기라는 책이 있는데 꾸준히 하루에 글을 쓰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쓰면서 제가 벌써 책을 굉장히 좀 많이 냈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단기간에 빠르게 글을 쓸 수 있는 이유도 많이 적어봤기 때문에, 정말 많이 적어봤기 때문에 빨리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대충 작성한 거예요. 대충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읽어보는 거죠. 읽어보고 태고하고 읽어보고 태고하고 읽어보고 태고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글이 다듬어지면서 굉장히 이뻐집니다. 물론 그 작업들을 우리가 이제 막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그런 부분들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바로 좀 하는 데는 당연히 좀 시간이 걸릴 거지만, 어쨌든 만약에 마케팅의 특기사항이 뭘까, 혹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내가 만약에 요번에 스토리를 뭐 네이버 메인에 띄우는 거다 라고 했으면은 이 관련돼서 네이버 메인에 띄운 걸로 하면 되고요. 뭐 혹은 나는 뭐 이제 마케팅 자격증들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하면 되고요.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마케팅 크리에이티브 풀이라는 이제 그런 대외 활동을 한 적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또 마케팅 공모전을 해서 장려상을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저는 마케팅 대회에 나가서 장려상을 받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당연히 키워드 같은 경우는 장려상이지만 빛나는 뭐 나의 마케팅 노하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제목 잡아놓고 그 관련된 내용들을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작성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이제 수인턴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 좀 준비한다라고 해서 제가 시간이 굉장히 늦었지만 그래도 좀 많은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해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좀 300자, 500자, 1000자 부분으로 버전을 3가지로 나눠서 일단 최소한 작성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의 좀 큰 이제 꾸지가 나오면은 이제 이 부분들을 좀 내용을 바꿔서, 지금은 이제 네이버 메인에 노출시키는 걸로 300자, 500자로 작성하는 걸 해봤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했던 뭐 마케팅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은 공모전으로 된 걸로 해서 또 3가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활용을 되는 거죠. 이거 2개를 믹스를 해도 되고, 아니면 해놨던 거를 조금 그 기업에 맞춰서 그 기업의 인재상과 비전과 미션과 나아갈 그런 부분들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권들에 맞춰서 변경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자기소개서를 굉장히 좀 잘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준비가 된 친구들은 하반기 입사 지원할 때 이제 뭐 8월 말부터 9월 이제 셋째 주 까지 이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해서 이제 입사 지원을 해요. 이때 여러분이 이때부터 막 작성하시는 분들은 진짜 막 밤새고 해봐야 10개 넣는데, 이렇게 미리 좀 준비를 해놓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에 100개 정도 넣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자기소개서를 처음에 합격할 확률이 30%가 안 돼요. 30%도 사실 높게 잡은 거예요. 보통은 뭐 1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1개 될 때 이 친구들은 1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면접 보는 횟수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이 친구들은 뭐 여기서 만약에 안 되면 바로 빵빵인데, 이 친구들은 적어도 2-3개는 남는다는 거죠. 그럼 최종에 가고, 최종에 뭐 2개 정도 가면은 보통 1개는 붙어요. 웬만하면 2-3개 가면은 1개는 붙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은 한 방에 취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 딱
이제 입사 기간에 들어가면은 정말 정신없이 바빠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학교도 다녀야 되죠. 뭐 나름대로 학점 포기 절대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점도 준비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하던 뭐 생계나 이런 것 때문에 아르바이트 해야 되죠. 그럼 그때부터 준비하면 늦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 말 듣고 지금부터 바로 인적성을 시작을 했다. 그럼 또 괜찮지만 인적성 준비 안 했어요. 그러면은 또 진짜 피토하게 해야 돼요. 제가 아직은 뭐 뉴스나 이런 과제 안 드렸지만 앞으로 필기에 대한 전형도 있잖아요. 필기 전형에 좀 잘하기 위해서는 신문도 보고 그거에 대해서 리뷰를 작성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된 친구들은 이렇게 쉽게 가는 거고, 그게 아닌 친구들은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도 이제 단기간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워낙 분량이 많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하루에 30분씩은 시간 내서 꼭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 특기사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보자.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 친구가 수인턴 때문에 좀 요청을 했지만 시간이 별로 없기는 해요. 별로 없기는 하지만 화요일까지 이것도 좀 과제로 드릴게요. 그래서 특기사항 300자, 500자, 1000자까지 해서 세 가지 버전을 한번 작성해서 오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거 보고 좀 피드백을 다시 드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